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오늘은 신체 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열어주신 빌헬름 라이히 선생님의 근육무장의 개념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는 그 사람의 근육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신 빌헬름 라이히입니다. 신체 심리학의 선구자인 빌헬름 라이히는 프로이드의 제자이자 초기 정신분석학 서클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이드의 리비도를 더 생물학적으로 해석해서 본격적으로 성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신경증과 많은 정신적 문제들은 오르가즘이 불가능한 데서 온다고 주장해서 섹스 이코노미, 성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습니다. 그의 근육무장이라는 개념은 신체 심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인데요. 처음에는 그는 성격 무장을 제안했지만 후에 성격 모습이 근육의 형태로 드러남을 인식하고 근육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라이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환자들 대부분이 정신분석에 강하게 저항할 뿐 아니라 그 저항의 형태가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저항의 특정 패턴을 탐구하던 그는 환자의 성격 구조 자체가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환자들의 성격 구조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억압된 충동과 충동 억압이 촉발하는 적개심에 대항해서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방어 반응으로 나타날 때 성격 무장이 됩니다. 성격 무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라이히는 이것을 얼어붙은 역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발달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쌓여서 흔적을 남기는데 이는 종종 경직된 자세,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표출되며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그 사람 특유의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라이히는 성격 무장은 곧 근육 무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분석에서 보이는 저항과 분노, 공포, 비탄, 욕망 같은 강한 정서들을 억압할 때에는 언제나 특정 근육을 긴장한다는 사실을 라이히는 관찰하였는데요. 즉, 근육의 긴장은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 억압 과정에 수반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증오, 공포, 사랑 같은 충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숨을 참거나 배를 안으로 밀어넣거나 목을 조입니다. 뒷목에서 자주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런 현상은 보통 뒷목의 근육 조직을 강하게 긴장할 때 생기는데 왜 뒷목을 긴장하는 걸까요? 이것은 뒷덜미에서 다가오는 위협적인 공격을 연상시킵니다. 신체 심리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등 뒤에서 다가오면 뒷목이 서늘해지죠. 누군가가 뒤에서 덜미를 잡을지도 모르고 둔탁한 흉기로 누군가 뒤통수를 내려칠지도 모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상상을 하는데요. 이런 상상을 통해 근육이 반응하는 거죠.
만성적으로 눈을 치켜뜨면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이마에 근육무장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눈썹 위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눈을 치켜뜬 채로 한참 있어 보세요. 그러면 두피 전체와 이마의 근육 조직이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눈을 치켜뜰까요? 보통은 갑자기 놀라거나 겁을 집어먹은 경우일 겁니다. 따라서 놀람이나 공포가 눈을 치켜뜨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이마의 두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 공포가 눈을 치켜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포란 곧 눈을 치켜뜨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배, 즉 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배는 온갖 감정이 억눌려 있는 장소예요. 배, 즉 복부는 호흡이 일어나는 횡격막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복부 긴장은 흔히 호흡 장애를 일으킵니다. 복부에서 생긴 긴장은 날숨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숨을 마신 후에 멈추거나 숨을 얕게 내쉬기 때문에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죠. 충분히 배출되지 못한 공기는 상복부에 지속적인 긴장을 일으키고 다음번 들어오는 들숨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심장은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로 압박을 받는데요. 이는 곧 불안으로 이어지죠. 날카로운 흉기에 배가 찔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부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고 물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뱃속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헛배가 부르는 걸 보니 아이라도 가진 걸까요? 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뱃속에 슬픔의 강이 흘러요 라고 매우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상들은 우리의 배가 얼마나 상징적인 부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생체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혀서 근육무장이 생깁니다. 개개인 발달의 스토리는 저마다 다르죠. 발달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외상이나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회피하거나 방어합니다. 그런 역사가 고스란히 근육의 만성적인 긴장으로 축적되고 그것이 고정되고 얼어붙어서 그 사람의 독특한 모습으로 고착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의 형태는 그 사람이 견뎌온 타격과 모욕의 연대기입니다. 신체 심리 치료사들은 몸의 형태 속에서 그 사람이 거쳐온 삶의 여정을 읽어내고 해독할 뿐 아니라 몸을 재조직하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라이히의 근육무장 개념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었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근육 형태와 관련된 우리의 겉모습에는 우리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심리적인 과정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의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 속에는
어떤 심리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을까 한번 추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신체 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